네, 오늘도 개장 상황 꼼꼼하게 챙겨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빨갛게 시작해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빨갛게 시작을 했고요. 너무 좋네요. 16포인트 올라서 0.64%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535포인트고요. 오늘은 뭐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14개. 하락은 이제 121개 불과하고요. 코스닥 역시 강세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크게 올랐고 6포인트 정도 올라서 0.74%고요. 900포인트를 일단 또 넘어갔고 상승이 1,030개, 이제 하락은 300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일단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 반등하는 상황에서 좀 동반해서 강세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삼성전자는 조금 약세 출발했고요. 마이너스 0.4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0.9%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0.3% 내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1.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삼성물산, 뭐 신한지주가 각각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 BM이 한 1%, 에코프로가 역시 한 1% 내외 정도 올랐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포스코 DX가 2%, LNF가 한 강보합 정도. 근데 다만 이제 JYP 엔터는 조금 빠지면서 약보합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급등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상승세로 그런 출발을 좀 해줬고요.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아마 주말에 일본 불매운동 뉴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중국 소비주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좀 어떻게 보면 그 원전 오염수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의 이제 한국 화장품이나 또 아니면 단체 관광도 일본 좀 안 갈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파라다이스 한 4%. 예, 오늘 가네요. 아모레퍼시픽이 4%, 호텔신라도 4%, LG생활건강이 3%,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다 오르고 있고,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일단 좀 수혜를 좀 받는 그런 좀 모습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3%인데 이제 GS건설, 뭐 국토부 이제 뭐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방금 공시를 보니까 네. GS건설에서 그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서 아직은 확정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재공시한다고 했는데 일단 언론 보도상에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불확실성 좀 제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이 한 3% 내외 정도 건설주들도 좀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한 2% 올랐고요. 고려아연이 한 2% 내외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 뭐 한국조선해양도 2.5%. 오늘 좀 조선주가 모처럼 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오전에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반면 중국 관련주, 네, 뭐 맞습니다. 조선주 이런 쪽이 조금 예, 좋네요. 오늘 예. 그쪽이 다 초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고 반면 좀 하락하는 좀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데요. 뭐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고요. 0.6%, 기아가 마이너스 0.3%, 현대차가 0.2%. 그래서 약간 좀 자동차 업종은 오늘 좀 강세장에서 소외되는 진짜 하락한 종목이 별로 없네요. 예, 네. 대부분 이제 또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하나기술이 한 7% 가까이, 이게 2000지 장비고요. 파라다이스가 한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인텔리안테크 이게 그 위성 인터넷 안테나 관련주죠. 여기가 3.7%,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가 한 3%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루닉 같은 의료 AI도 2.5%, 또 아난티도 이제 호텔 체인이죠.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CNC 인터 역시 화장품 ODM으로 오늘 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도 대부분 이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오전에 펼쳐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케어젠이 한 마이너스 4% 내외 정도 빠졌고요. 네. 두산 테스나가 1.8%, 솔브레인 홀딩스 전액 관련주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한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마이너스 1. 그렇지만 하락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좀 오늘은 고르게 반등을 하는 그런 엔터 모습입니다. 회사가 그냥 조금 약하네요. JYP나 YG나. 예. 엔터가 요즘에 좀 크게 딱히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50개 중에서 빠지는 거 딱 3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모비스도 빠지네. 모비스도 네. 이제 약세 전환을 했나 보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거의 중소형 그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 중국 관련주들이 다 세긴 세네요. 세네요. 예, 일본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저런 보면 건가? 그 일본 불매 운동하면 한국으로 온다고 보는 건가?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JTC라고 일본 이제 면세 관련된 기업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마이너스 12% 폭락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관광이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로 또 영향을 좀 받는 거 보면 시장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테마는 약간 중국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중국에서 계속 그런 뉴스 나오면. 그러니까 그 아까 뉴스 전하면서 이 얘기 하기가 조금 불편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반대급부로 좀 음. 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오면 좀 이득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아니 뭐 오염수 방류된 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맞아요. 우리한테 좀 반대급부 네. 있는 거냐. 근데 그런 얘기 하기가 좀 그랬는데 시장은 좀 반응을 냉정하네요. 네, 그냥 반응을- 돈은 음. 그런 거보다 이제 그런 것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재료로 예. 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아까 JTC 폭락을 하고 음. 반면에 또 한국에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이제 관련주는 급등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 화장품 뭐 시세이도 같은 거를 안 쓰면 한국 걸 쓸 거냐 유럽 걸 쓸 거냐 이러는데 사실 유럽 걸 쓰기에는 약간 한국 거 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료로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예.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네. 이제 어차피 단체 관광이 열렸으니까 음. 이제 더 모멘텀이 더 받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럽은 가기가 머니까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좀 수혜는 우리나라가 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해외 여행객의 한 절반 정도가 마카오에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 풀리게 되면은 또 어디론가 갈 텐데 그렇죠. 사실 요새 그 엔화가 싸서 음. 좀 일본이 유행이긴 한데 맞아요. 예, 분위기가 조금 일본이 이제 우리를 앞섰거든요 사실은. 앞섰는데 사실 경쟁이에요. 관광지로는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 갈 거냐 한국 갈 거냐 선택인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냥 약간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반일 감정 이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위험하다고 체감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오염수 방류가 그러니까 직접 그 나라에 물리적으로 가기는 조금 꺼림칙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가능성이 네. 높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한 500억 이상 오늘 좀 많이 팔고 있고요. 아마 오늘 좀 삼성전자 좀 파는 것 같아요. 500억 가까이 전기전자만 집중되고 있고 철강주 좀 팔고 있고요. 화학주 좀 팔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운수창고라든가 금융업종은 좀 사고 있고 뭐 기관 투자들은 외국인과 좀 반대로 매수 쪽인데 주로 전기전자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한 그 300억 정도 순매수인데 주로 전기전자. 그러니까 기관과 오늘 개인은 전기전자, 외국인은 좀 전기전자를 오히려 반대로 좀 대량 매도하는 그런 좀 약간 다른 포지션이 좀 오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1,321원. 네, 조금씩 떨어지고 떨어지네요.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섹터만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오늘 가장 좀 급등하는 섹터는 그 밥솥 관련주입니다. 밥솥. 중국 사람들이 또 한국은 옛날에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요새도 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밥솥 관련한 섹터가 있다는 것도 있어요. 신기하네요. 여기 뭐 쿠홀딩스 21%. PN 와. 풍년 14%. 와, 와. 아까 채팅창에 어떤 분이 계속 그 쿠쿠쿠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그 전에 또 이렇게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여기 중국 관련한 거 뭐 있어 이러다가 밥솥 얘기가 좀 나왔었나 네, 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또 한국 와서 사가는 거 중에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여기서 중국말 나오거나 딴 언어 나오면 잘 안 팔린다고 그러고 한국어가 나오면 더 그래요? 인기가 많다는. 네. 그래서 오늘 밥솥주가 아주 급등하고 있고, 밥솥주. 그다음에 역시 뭐 카지노주들 카지노.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조선주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면세점 업체들 좀 강한 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업체도 오늘 SO일이 한 2% 오르면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약간 컨텐츠 기업도 영화 관련주들도 일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오전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대부분 좀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강한데 그러나 이제 강도의 차이만 있지 오늘은 좀 많은 업종들이 고르게 다 반등하고 있고요. 반면 오늘 수산주는 오늘도 좀 좋진 않습니다. 예, 원종 오염수 우려 때문에 오늘도 수산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전도체가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초전도체. 양자, 암호, 맥신 여기가 이제 주요 테마주들이었잖아요. 네. 아침 시장에 네.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오늘 다
하락하는 좀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 소비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부 통신 장비 조금 빠지고 있고 제지업체 좀 빠지고 있고요. 뭐 자동차 약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오전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업종은 좀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이제 고르게 오늘 좀 상승을 하긴 하는데 다만 오늘 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 탄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코스피는 한 10포인트 내외 정도라서 강보합 정도에 아직은 좀 머물러 있는 게 그나마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저 에코 BM이 지금 보합으로 좀 네. 내려와 있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시총 1등 기업들이 좀 약하네요. 그러니까요. 다좀 부진하죠.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1등은 에코프로 올라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KB증권의 장문주 연구원님도 그렇고 오늘 이제 GS건설 아까 잠깐 또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거 결과가 좀 이제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공시상으로는 뭐 받은 건 없다고 했지만 이제 언론 보도 통해서 여기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이제 적어주셨는데 일단 뭐 83개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뭐 철근 배치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이게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이제 영업정지 8개월 추진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 여기 서울시에게 해당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더 할 거라는 요청 계획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행정처분 나오려면. 그래서 보통 이제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집행정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보통 과징금 쪽으로 이제 유도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로 건설 이 기본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고의나 가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시공사에 최대 1년 정도 영업정지를 내릴 수가 있는데 과징금으로 이게 이제 대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GS건설은 아마 과징금 쪽으로 대체는 좀 어렵지 않냐. 어렵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아마 정지 기간이 언제냐가 얼마까지냐가 좀 관건이다. 이거 뉴스로 나왔는데 8개월 나오고서 그 원희룡 장관이 돈으로 때울 생각하지 마라 얘기했어요. 네, 대놓고. 그러니까 아마 안 될 대놓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근데 이제 GS건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LH 발주 현장 이슈고 나머지 현장에는 좀 문제가 없다고 좀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 일부 해소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행정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등록 말소 같은 최악의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이제 영업정지가 발생해도 기존에 이제 수주했던 이제 공사 진행 현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수주 잔고가 40조 원이 좀 넘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어느 정도 좀 있는데 다만 이제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대형 정비 사업 이런 시공사 선정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수주전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 다른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좀 그 시간이 지나면 좀 주가는 조금씩 복원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신영증권의 이제 박세라 연구원님은 일단 이제 HD 현대산업개발이 작년에 이제 광주 화정 붕괴 사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고 청문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권한을 이행받아서 직권처분 대상이라 좀 빠르게 아마 그 처분이 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만 GS건설이 이렇게 되면 최대 6에서 7조 원 정도 신규 수주 공백이 예상이 되고 연간 1, 2조 원 정도 매출 감소는 좀 나오지 않겠냐. 거기다 신용평가 등급도 하향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GS건설에 또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아까 전에 명현커님 물어보셨던 그 영업정지 되면은 저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은 그냥 공사할 수 있나 보네요. 할 수 있는 걸로 영업정지니까 이제 신규 영업 뛰는 것만 금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신규 영업은 이제 수주잔고 이후의 물량이니까 그 이후에 영업을 좀 많이 못 하게 되는 정도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리포트는 또 어떤 게 준비돼 있죠? 네, 그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그 정유나 화학 쪽 자료 이제 매주 써주시는데 일단 오늘 뭐 정유주가 괜찮긴 하지만 아마 정제마진 정제 좋아요. 마진이 지금 네. 여기 보시다시피 초강세거든요. 네. 지금 위를 뚫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18달러로 초강세고 휘발유 등 경유까지도 지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평균 레인지를 좀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제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마 조금 풀어줄 거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대요. 유가 잡으려고.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아이고. 원유 참. 가격 상승 막기 위해서 분주한 미국이다. 이런 좀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1위거든요.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못 하잖아요. 사실 제재 때문에. 협상 성공하면 20만 배럴 아마 증산할 것 같고 지금 한 8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데 네. 수출은 50만 배럴 정도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이거 이제 풀어주게 되면 25년까지 100만 배럴 정도 아마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과거에 200만 배럴까지도 생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0만에서 250만 배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세계 최대 매장량 갖고 있는 국가 풀어주면 당연히 이제 원유 가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예, 증산이 되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란 자금 해제 조치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뉴스가 그렇죠. 있었고 사우디하고도 관계 회복 시도하고 있는 거 보면 원유 가격 어쨌든 이제 90달러 이상 가는 거는 막으려고 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80달러 내외인데 추가 상승을 좀 막기 위한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베네수엘라 정유 설비를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시 돌리기도 네. 좀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런 시도들 그죠 액션이 나오면 여기는 잡으려는 그렇죠.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사우디하고 이란은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이스라엘 대사님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네. 대사님이 사우디는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근데 이란은 좀 힘들다. 그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색깔이. 사우디하고 아. 이란하고도 이렇게 같이 좀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서 유가를 잡아보겠다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 아닌가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쉽게는 안 되더라도 이제 액션이죠. 액션. 액션해서 이제 유가 좀 방어.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 같은 건 전략 비축유를 그동안 많이 방출해가지고 네. 이게 더 이상 방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그럼 음. 오히려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면 이게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댓글 반응은 지금 염사님 표정 너무 좋으시다고 오랜만에 왜요? 김프로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가요? 역시 사장님이 안 사장님이 계셔야 안 계셔도요. 직원들이 좀 편합니다. 보통 네, 무두절이라 그러죠. 그런가? 네, 그리고 혹시 또 있나요? 더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국 이제 부동산 수요 촉진 정책 강화 이제 이번에 또 8월 25일 날 중국 정부에서 예.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해당 지역에 보유한 주택 명의가 없으면 기존 부동산 관련 대출 유무 상관없이 그냥 첫 주택 구매, 그러니까 LTV를 완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 대출 지원해 준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중국도 이제 화학 쪽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밑에가 뭐냐면 페인트 회사들이거든요. KCC. 페인트. KCC 사실 좀 안 좋잖아요. 뭐 건자재 해가지고 안 좋았지만 이 도료 사업부는요 지금 거의 한 6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최고치에 지금 육박을 했고, 이게 미국의 주요 또 회사거든요. 여기도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페인트 업황은 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그 원료인 에폭시 가격은 좀 인상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페인트 업체들의 공통 언급입니다. 판가 소폭 상승했고, 주택은 안 좋지만 자동차, 우주항공, 풍력, 선박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이쪽 좋고, 유럽은 바닥 찍은 것 같고, 재고는 소진되고 있고, 인도가 요새 또 인프라 투자 좀 이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페인트도 좋지만 또 에폭시 가격도 올라갈 것 같다. 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KCC 주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 와 진짜 답답하시겠다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은. 네, 많이 빠졌어요. 아니 중간중간 이렇게 뭔가 좀 희망을 주는 장대 양봉들이 나와요. 근데 장대 양봉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장대 양봉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장대 항목 딱 나오면 조금만 오르면은 본전이다. 진짜 네. 본전 되자마자 판다. 이러면 이제 바로 또 떨어져. 그거 저긴가요? 그 원래 주식시장의 법칙이에요? 뭔가 마이너스 0.5% 되면은 네 0% 되면 팔아야지 그러면 네. 다시 떨어져 내려오는. 그럼 이제 어제 팔 걸 이러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중국 화장품 쪽 얘기인데,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회사 얘기인데 중국을 보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고요. 이제 요새 화장품 회사 주가 사실 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올라가지만 어쨌든 이제 6년 만에 단체 여행 시작됐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들이 과거랑 다르게 중국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놨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계속 좀 구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해외 매출은 좀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20에서 25 정도고요. LG생활건강 20. 이 중소업체들은 비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비중국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구조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소형사들은 이제 국내와 일본, 북미 쪽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는 회복될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 업종은 좀 상승 사이클 초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의 강도가 문제지 방향성은 위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랑 북미에서 잘 팔리면서도 중국 플러스 알파가 있는. 네, 중국이 이제 또 들어오니까 아하.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업황은 좀 상승 사이클 초기 아니냐. 사실 몇 년 동안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화장품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일정만 좀 정리해드리면, 뭐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이제 어제 방중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 30일까지 이제 중국에 머물면서 좀 회담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좀 주요 이슈들이 좀 있고, 중국의 8월달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가 좀 발표가 되고, 9월 1일은 이제 한국의 수출입 동향하고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이 일단 좀 그 중요한 지표로 좀 발표가 될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도 나오고 물가도 나오고 미중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또 나와야 되고. 그래서 화장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전체 매출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중적으로 좀 늘어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화장품 보실 때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근데 몰라 대형사는 좀 덜 그러겠지 싶은데 네. 화장품은 사실 좀 매출 점유율을 좀 늘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굉장히 싸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워낙 낮은 품목이잖아요. 네, 브랜드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예전에 그 일본이랑 이런 거 늘려야 좀 잘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 일본 매출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찝찝해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거기가 약간 좀 일부러 늘렸다. 일부러 늘렸다? 예, 그러니까 원래 100원에 넘겨야 되는데 뭐 50원에 넘기고. 떨이로? 예. 매출 그러면- 늘리려고.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중국 관련한 거는 좀 아까 방향성은 잡은 것 같다라는 게 아까 리포트의 내용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 불안하죠. 그러니까 뉴스에 너무 민감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한마디, 뭐 중국 한마디, 뭐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화장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답답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하시는 분들의 수급의 투심 이런 게 네.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네.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뭐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약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좀 강보합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가 좀 부진하지만 지금은 또 플러스권 살짝 전환이 또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고, 그치만 이제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한 12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상승이 600개, 코스닥도 한 9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반등하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고, 오늘은 되게 좀 특이한 게, 이게 보통 산업재하고 소비재가 같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보면 뭐 하나오션 같은 이런 이제 산업재,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건설과 조선이 보통 산업재인데, 또 의류 회사인 FNF가 오늘 4%나 거기도 급등을 중국 했고, 관련으로 간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또 보면 오늘 뭐 한세실업 같은 기업들도 좀 주가 급등하는 게, 이제 미국의 갭이 또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실적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이제 중국 영향을 또 받는 그런 의료 회사들도 오늘 또 공교롭게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소비재와 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화장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 소비재 좀 가릴 거 없이 좀 고르게 반등을 하는. 다만 큰 기업들이 잘 안 갑니다. 뭐 에코프로비엠도 안 가고 삼성전자가 안 가다 보니까 그냥 지수는 조금 위가 막혀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중소형주 그냥 종목 장세. 아침에 그 보시면 될것 나이키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약간 그런 리테일 중에서도
브랜딩 있는 그런 리테일은 조금 그렇고 갭처럼 이렇게 H&M, 갭 뭐 이런 것처럼 좀 싸게 이렇게 파는 그런 거는 또 괜찮은가? 아, 이게 싶기도 갭도 그렇고 이게 알아보면 작년부터 재고를 이제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계속 미리 좀 의류 소매 매출이 엄청 준 게 아니라 네. 미리 이제 그런 게 안 좋아질까봐 이렇게 좀 낮췄더라고 좀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갭도 매출은 안 좋았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비용 통제 좀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줄여놓으면 주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싸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의류 OEM도 오늘 올라가는 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갭은 자기들이 만들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다 만들어 주는데 갭이 갑질은 엄청 근데 해. 이상하게 제가 느낀 게 신발이 안 좋더라고요. 신발. 의류 회사들 주가는 괜찮거든요. 요새 랄프로렌도 괜찮고.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나이키, 아디다스, 뭐 풋라커 뭐 이런 데는 진짜 안 좋거든요. 스포츠 영향인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월요일 아침 코스피와 코스닥은 빨간색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증시도 즐거운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